김정은이 지난 20일에서 21일 사이에 진행된 이 9차 노동당 대회 보고를 통해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 동족 범죄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식의 초강경 메시지를 내놨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최근 9.19 군사합의 복원 등 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또다시 상대할 뜻이 없다는 그런 뜻을 분명히 한 건데요. 김정은은 그러면서도요, 미국을 향해서는요, 핵 보유국 지위 존중을 조건으로 해서 대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른바 통미 봉남 노선을 거듭 확인한 셈인데 김정은의 메시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이 김정은은 노동당 대회 보고에서 최근 몇 년간 한국은 공화국에 대한 영공 침범 도발과 같은 엄중한 행위로 신뢰할 수 있고 공생할 수 있는 이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줬다며 역대 한국 집권 세력이 북한 체제 붕괴를 기도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서 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반동체제로 변신시킬 야망을 품고 겉으로는 기만적인 화해와 평화를 제창하면서 이 조선반도 비핵화의 간판 밑에 우리의 무장 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정은이 최근 이제 남북 군사 합의 복원과 또 남북 대화 추진 등으로 유화적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폄하하고 또 일축을 하면서 사실상 대화할 뜻이 없다는 그런 의사를 거듭 분명히 한 겁니다. 김정은의 대남 비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요, 이번 발언이 북한의 최고 지도기관으로서 앞으로 5년간 북한 정부의 노선을 결정할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다르다. 또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 김정은의 대남 관련 발언 좀 더 소개해드리면요. 김정은은 남북을 불가양립적 관계 이렇게 못 박으면서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김정은은 특히 이 대한민국을 향해 군사적 경고성 발언도 내놨습니다. 김정은은 핵 보유국의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 환경을 닫혀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며 경고한 겁니다.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 결국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무너뜨려버릴 수도 있다. 이런 협박이자 경고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메시지죠. 이렇게 동족을 향해서 온갖 협박과 비난을 쏟아낸 김정은인데 정작 미국을 향해서는요, 조건부긴 하지만 관계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최근 한미가 일부 군사 안보 현안을 두고 갈등 기류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른바 통미봉남, 그러니까 남측에 대해선 문을 닫고 미국만 상대하는 외교 안보 전략을 더욱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김정은은 관련해 노동당 대회 보고에서 앞으로 미국과의 대결에 만반으로 준비하며 초강경 자세를 변함없는 대미 정책 기조로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일 미국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고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관계 개선 가능성을 열어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정은의 이 같은 대남 강경 기조 재천명은 우리 정부를 당혹스럽게 만들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때부터 이 남북 대화 화해 기조를 천명하고 최근에만 해도 이 북한의 이 대북 드론 침투 문제를 2차례 사과하고 선제적 9.19 군사 합의 복원을 거론하는 등 일방적인 유화 제스처를 취해왔기 때문인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비행 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해 갈 것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는 사과 유감 표명을 했듯이 그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은의 강경 대남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 나온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서 우리 정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남북이 서로 적대와 대결의 언행을 삼가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상 원론적인 입장을 천명한 건데요. 통일부 역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입장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정은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기만극이라고 평가한 점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결국 짝사랑임이 드러났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대북 정책이 결국 짝사랑임이 드러났습니다. 조금이라도 북한의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우리 국가 안보 태세까지 스스로 낮추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의 냉소와 조롱뿐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게 단단히 약점이 잡힌 것이 분명합니다. 굴종에 가까운 유화적 대북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북한 퍼주기로 지킬 수 없습니다. 앞으로 5년간의 그 북한의 어떤 정책 방향, 나라가 나갈 방향, 정치적인 방향, 뭐 여러 가지 그 노선을 정하는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열고 폐막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21일에 그 관련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실을 오늘 노동신문이 뒤늦게 보도를 했는데 그걸 보니까요, 김정은이 이 대한민국을 겨냥해서 동족 범죄에서 배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족이라는 게 결국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얼굴을 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동족인데 자기가 그러니까 김정은이 동족이 아니라고 해서 대한민국 남영도포가 동족이 아닌 게 될 수 있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김정은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 이런 식의 정말 막말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북한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김정은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집행되고 또 때로는 그게 뒤집힐 수도 있는 나라라는 점이 대단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적대적 이국가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죠. 근데 한 번도 그게 바뀐 적은 없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그 발언이 굉장히 또 세집니다. 그러나 저 나라의 특성상 또 언제 또 김정은이 이 말을 뒤집어서 달리 그 노선을 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게 전략적인 발언인지 아니면 정말 과거부터 이어져 온 그 본인의 생각을 지금 아주 구체화한 내용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 이제 끊임없이 그 남북 간의 무슨 대화 뭐 이런 거는 이제 결국 한미 공조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지죠. 지금 김정은은 이제 이른바 통미봉남식인데 미국과는 대화할 수 있지만 남한과는 동족이지만 대화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거를 그 한국과 미국이 정말 그 조율을 잘해서 북한을 어떻게 개방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연구하다 보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하나 좀 불안한 점은 현재 이제 한미 뭐 군사 훈련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양국 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과연 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은 있습니다. 네, 최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 정부는 오는 4월에 예정돼 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이제 미중 중미 정상회담을 할 텐데요. 그 기회를 활용을 해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소위 미북, 북미 정상회담도 성사시키고 그걸 대화를 해서 한반도의 어떤 그 대화 상황, 남북 대화 상황까지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저렇게 어깃장을 놨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최근에 그 변화된 국제 질서에서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러우 전쟁 때 러시아에 파병하면서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군사적, 안보적 이렇게 이제 그 자원들을 좀 확보를 했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계속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김정은은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그 메시지를 발표를 했는데 미국이 만약에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한다면은 미국과 잘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동족 배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전에도 꾸준하게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통미봉남 전략을 이번에 확실히 세울 것 같고 그리고 4월에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서 그걸 또 계기로 완전 미국한테 뭔가 또 받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연구하고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또 국방부 뭐 이런 데서 좀 면밀하게 좀 예의주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